구독자 여러분들은 관상은 인생과 관련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관상학을 인생에 있어서 잘 이용만 한다면 사람의 얼굴에서 운명이 판단이 되고 흉사를 예방할 수도 있지요. 복을 부르려는 점령의 하나를 관상이라고 하는데요. 관상이라는 영화만 봐도 우리나라는 관상을 중요시 여겨왔답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삼라만상이 모두 다 들어있다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얼굴 주름이 늘어나고 이 때문에 관상까지도 변하게 됩니다. 사람의 운명도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름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다고도 하지요. 많이 웃는 사람은 눈 주위, 평소 인상을 쓰는 사람은 미간에 주름이 생깁니다. 얼굴은 표정 근육이라 평소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 주름이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얼굴에 하나 둘씩 자리 잡아가는 주름은 세월의 훈장이지만 다시 보면 내 말년을 결정짓는 관상이라 말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이 들어 부자가 될 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관상에서 살펴볼 곳은 바로 코입니다. 인상학에서 코는 곧 자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옛말에 귀 잘생긴 거지는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지는 없다 말이 있습니다. 코는 건강, 사회적 위상, 자존심, 부, 공격과 방어력, 성격, 중년운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부위이지요. 코에는 온몸의 건강, 오장육부의 모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코는 부모가 낳아준 모습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면서 스스로 만들어가거나 환경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코가 낮은 것은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의미이며 크면서 코가 점점 높아지고 부모를 거스르며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존심을 찾게 되지요. 콧대가 높다는 말은 그만큼 자존심이 강하다는 뜻으로 통합니다. 코는 실행력을 나타내는 중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머리로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성공시키는 재량과 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주관하는 코가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콧구멍이 작은 사람은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이 있지요. 이는 코에 분비물이 있을 때 파내고 시원해하는 것처럼 콧구멍이 작은 사람은 적게 호흡하며 살아가면서 성격도 답답해지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반면에 콧구멍이 큰 사람은 호흡을 크게 하고 살게 되므로 배포도 커지고 성격도 화통하지요. 콧구멍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은 사회에서도 사는 모습이 구분된답니다. 잘생긴 코를 만들려면 긍정적인 태도로 세상을 밝게 살고 자주 미소를 지으며 적극적으로 활짝 웃고 운동을 하거나 심호흡을 하면서 콧방울의 탄력을 높일 수 있으니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을 잘 지으려면 기둥이 튼튼해야 하듯이 얼굴에는 코가 기둥일 것입니다. 눈은 싹, 이는 잎, 귀는 열매, 코는 꽃. 싹이 트고 잎이 있어야 꽃이 피듯이 코가 약하면 인생의 꽃도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무조건 코가 큰 게 좋은 게 아니라 콧방울이 풍만하고 콧대가 높고 피부가 윤기나고 좋아야 부귀도 영화도 장수도 할 수 있습니다. 콧방울이 튼튼하면 재물이 흩어지지 않고 모인다는 뜻이 있지요. 코는 마치 쓸개를 거꾸로 매단 것처럼 곧게 뻗어야 명예와 돈이 따라오고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콧방울이 작은 사람은 화를 잘 내고 물질적으로 풍만한데도 욕심이 앞서서 자신이 행복한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불평과 늘 부족하다는 느낌에 앓는 소리를 한다지요. 자녀와의 인연도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충고를 한답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면 잔소리가 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행동이 신경질적이라 자녀들이 불편해하지요. 그냥 좀 떨어져서 자녀를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서로가 애틋한 마음에 도와주고 살지도 모릅니다. 코의 길이가 짧으면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눈치 빠르게 일을 잘 처리하지만 주관과 개성이 약해서 자신의 뜻대로 못한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코가 너무 크면 남편을 좌지우지하고 코의 길이가 짧으면 남편 복도 없고 자신을 희생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코끝이 도톰하면서도 둥그스름하면 인덕도 많고 돈복도 많지요.
하지만 코끝이 뾰족하고 날카로우면 성격이 모나고 이기적이며 욕심이 강해서 결국은 손해를 봅니다. 콧등에 가로선이 있으면 교통사고나 병을 조심하고 콧등에 세로선이 있으면 남편 운이 나쁜이 되도록 코에는 상처가 없도록 조심하셔야 한답니다. 콧구멍이 크면 돈은 많이 벌지만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끈기가 적고 콧구멍이 작으면 인색한 데다 큰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콧구멍 크기가 다르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모을 수가 없지요. 코에 세로에 가는 금이 많으면 고생이 많고 자식 운이 없고 코끝이 뾰족하고 얇으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코에 피부가 얼룩이나 흉터, 멍울, 점이 있으면 돈 모으기가 힘들어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으니 코 위에 흠이 있으면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지요. 얼굴에 비해 코가 작으면 고생을 하면서 살고 얼굴에 비해 코가 두툼하게 살이 붙어 있으면 행복한 인생살이를 하게 될 터입니다. 하지만 코가 유별하게 크고 높으면 처자식과의 인연이 짧아 한 번은 실패를 한다지요. 코가 잘생겼지만 입이 작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자손 복이 적고 성격이 소극적이고 끈기가 없다고 합니다. 웃을 때 코에 잔주름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성이라면 난소, 그러니까 자궁의 질병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에 세로줄이 있는 사람은 부부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게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다 보면 행복은 따라오게 되는 게 우리네 인생사랍니다. 관상학적 이외에도 코를 보고 질병을 알 수 있다면 신기한 일입니다. 코에는 심장, 간장, 비장을 비롯하여 대장, 소장, 위, 허리, 발까지 연결되어 있지요. 코에 피부에 붉은색이 나타나면 간경화를 조심하고 푸른색이 나타나면 심장이나 위의 질환을 조심하고 누런색이 나타나면 변비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영양결핍을 조심해야 합니다. 콧방울에 검은색이 나타나면 방광과 자궁에 이상이 있으니 병원에 가보세요. 이제부터라도 코의 착색 변화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답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이 말을 못해서 알아달라고 얼굴 기둥인 코에 하소연하며 표현한 것이니까요. 몸의 질병이 코에 나타난 것은 반가운 일이지요. 누구든지 얼굴의 기색을 보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안다는 것은 행운일 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곳은 바로 이마입니다. 관상학적으로 이마는 집의 대문이지요. 거의 모든 사람의 이마에는 주름이 3개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주름을 천문, 중간을 인문, 맨 아래에 있는 주름을 지문이라고 합니다. 관상학에서는 주름이 짧아도 선명하고 중간에 끊이지 않아야 귀격이라 말하지요. 천문이 좋으면 부모, 조상의 덕이 있고 인문이 좋으면 건강하며 배우자, 지인 등의 인덕이 있어 자수성가하게 되며 지문이 좋으면 자식이나 수하자의 덕이 있는 사람이라 말년의 운이 좋다고 보는데요. 간혹 이마에 주름이 하나 또는 2개 있거나 아예 주름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헝클어지고 희미하며 끊어진 주름보다 차라리 없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일자 주름은 천문, 인문, 지문이 한 군데로 모인 형상인데 사람이 단순하며 적극적이고 고집이 세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강한 집념으로 크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나친 독성과 오만 때문에 일순간에 무너지는 일도 많이 생겨나지요. 이마 중간의 주름인 인문은 주체적 에너지와 건강상태 그리고 재물운과 배우자운을 말합니다. 이 부위가 희미하거나 주름이 얽혀 있거나 중간에 끊어져 있으면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이며 건강 또한 좋은 사람이 아니며 현명한 배우자를 만나기 어려우며 재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깁니다. 맨 아래 주름인 지문의 형상이 좋은 사람은 아랫사람이 잘 받쳐주니 자식과 수하자의 덕이 있어 말년을 순탄하게 살아가지요. 만일 이 부위가 중간에 끊어지거나 주름이 어지러우면 형제간에 무덕하고 자손덕 또한 없으며 아랫사람과 좋지 못한 악연으로 손해를 보거나 상처받는 일이 생기며 비록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 없이 살아왔다 해도 부귀와 공명이 일순간에 다 흩어지게 되니 유업을 계승하지 못하며 말년을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마에 잔주름이 많은 사람은 주름만큼 복잡하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되며
이마에 주름이 아예 없는 사람은 단순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며, 주름이 희미하게 생겨나 있는 사람은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요. 일자 주름이 이마 한가운데를 관통하여 옆 이마까지 뻗어 있고, 눈빛이 맑고 이마에 흠결이 없으면 국권을 다투는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이마에 갑자기 세로로 주름이 생겨나면 현친문이라 하여 화살촉이 거꾸로 서 있는 모습으로, 이는 지나친 욕심으로 사람들의 원망과 원성이 하늘을 찔러 생겨나는 문양인데, 눈썹 사이를 관통하여 아래로 뻗어 내려가 코뿌리인 쌍근까지 침범하면 부귀영화가 일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보기 흉하다 하여 성형이나 시술로 잠시 숨기고 감출 수는 있어도 현친문의 주름은 하늘이 내리는 징벌과도 같으니 과보의 흔적까지 지울 수는 없지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곳은 바로 입술입니다. 이마에 갑자기 세로로 주름이 생겨나면 현친문이라 하여 화살촉이 거꾸로 서 있는 모습으로, 이는 지나친 욕심으로 사람들의 원망과 원성이 하늘을 찔러 생겨나는 문양인데, 눈썹 사이를 관통하여 아래로 뻗어 내려가 코뿌리인 쌍근까지 침범하면 부귀영화가 일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보기 흉하다 하여 성형이나 시술로 잠시 숨기고 감출 수는 있어도 현친문의 주름은 하늘이 내리는 징벌과도 같으니 과보의 흔적까지 지울 수는 없지요. 입은 맑고 널찍하고 큼직하며 깊어야 좋은 입이라 말하며, 입 속에는 항상 침이 고여 있으니 바다, 강, 시내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입은 의사 전달 기관으로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문호이며 음식을 섭취하는 기관이기도 하지요. 다문 입은 야무지고 꽉 차 있어야 귀격이며, 입이 작아도 맑고 가지런하고 정갈하면 역시 좋은 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반드시 위아래로 입술이 움직이게 되는데, 입술은 마음속에 담겨있는 온갖 감정과 생각을 말을 통해 걸러내고 깨끗하게 하는 정화장치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입술의 생김새와 형상에 따라 말의 기품과 사람의 품격이 달라지기 마련이지요. 따라서 입술은 두툼하고 가지런하며 입술 윤곽은 선명하고 뚜렷하고 밝아야 구덕이라 하여 정화장치를 통해 깨끗한 물이 나오듯이 방정하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은 너무 얇거나 쭈글쭈글하고 입술 윤곽이 흐릿하거나 입술이 입속으로 말려 들어가거나 뒤로 젖혀지거나 입술이 제대로 닫혀지지 않으면 기가 새나가고 있다는 의미이니 이를 구적이라 하여 화근을 만들기도 합니다. 말이 거칠고 품이 없고 말만 하면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의 입의 구조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망령된 말을 일삼고 거짓말을 즐겨하며 말을 통하여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기 힘들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말하기 전 항상 깊이 생각하고 말 한마디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해를 주는지 세심히 헤아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입술은 입의 정화장치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지 아니면 천냥빚을 질지는 입놀림으로 정해지는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나이 들어 재물은 말년운을 얻기 위해서는 살아온 세월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나갈 세월도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 모두 행복한 말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물러나겠습니다.